독서의 방법, 추론적 읽기. 글에 드러나지 않은 정보를 예측하여 글쓴이의 의도나 글의 목적, 숨겨진 주제, 생략된 내용을 추론하며 읽는다. 추론적 읽기는 단순히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중심 내용뿐만 아니라 글의 목적이나 글쓴이의 의도, 숨겨진 주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위해서 독자는 배경 지식이나 경험을 통해 문맥의 의미를 파악하고 글의 단서인 담화 표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광고문이나 정치 담화문, 시사평론, 시평, 칼럼 등에는 글쓴이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글의 의도나 목적, 주제 등을 숨겨놓을 수 있다. 같은 사건을 다룬 신문기사라도 편집자의 의도에 따라 표제, 기사의 위치, 관련 사진이나 도표의 제시 방법 등을 달리함으로써 여론 형성에 미치는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추론적 읽기 능력을 길러 글에 담긴 의도나 숨겨진 주제, 글쓴이의 가치관이나 관점 등을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추론적 읽기의 개념과 필요성. 추론적 읽기란 글의 전체 맥락과 배경 지식 등을 활용하여 생략된 내용이나 글쓴이의 의도, 가치관이나 관점 등을 파악하며 읽는 것을 말한다. 글쓴이는 전달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내용을 생략하기도 하고 원하는 표현 효과를 내기 위해 내용을 감추기도 한다. 따라서 글에 생략되어 있거나 숨겨진 내용을 추론하며 읽는 능력은 독자가 갖추어야 할 기본 능력이라 할 수 있다. 추론적 읽기의 방법. 생략된 내용 추론하기. 글에 관련한 자신의 배경 지식과 글에 사용된 담화 표지, 글의 문맥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글에서 생략되거나 암시된 내용을 추론한다. 글쓴이의 의도나 목적 추론하기. 글을 쓰는 의도나 목적은 글의 종류와 관련이 있다. 따라서 먼저 글의 종류를 파악한 후 글 전체 내용과 글이 쓰인 맥락을 고려하여 글쓴이의 의도나 목적을 추론해야 한다. 숨겨진 주제 추론하기. 글의 주제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경우에는 먼저 표면에 드러난 정보의 관계를 정확히 파악한 후 글쓴이의 의도나 목적을 고려하여 글쓴이가 글을 통해 궁극적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파악해야 한다. 담화 표지. 담화 표지란 텍스트의 내용과 구조를 알려주는 단어를 말한다. 내용의 열거를 나타내는 담화 표지로는 첫째, 둘째, 셋째 등이 있고 예시를 나타내는 담화 표지로는 예를 들어 예컨대 등이 있다. 담화의 마무리를 나타내는 표지로는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요약하자면 등이 있다. 자석의 자극에는 N극과 S극이 있으며 자석은 자기장을 만들어서 같은 극끼리는 밀어내고 다른 극끼리는 끌어당긴다. 자석에서 발생하는 자기장의 근원을 알기 위해서 막대 자석의 가운데를 자르고 잘린 자석 가운데를 다시 자르는 것을 반복해서 원자 수준까지 자른다고 하자. 각각의 잘린 자석도 N극과 S극을 모두 가지고 있으며 원자에도 자기장이 나타난다. 이를 바탕으로 자석에서 나타나는 자기장의 근원을 원자 수준에서 이해해 볼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자기장과 전기의 관계에 대해 알아야 한다. 자석 주변에 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을 자기장이라 하고 자기장은 세기와 방향으로 나타낸다. 외부 자기장에 의하여 물질 전체가 자석의 성질을 갖게 되는 것을 자기화라고 한다. 자기력은 자석이 다른 자석을 밀거나 당기는 힘으로 강자성체를 당기는 힘과 반자성체를 밀어내는 힘도 모두 자기력에 포함된다. 강자성체는 외부 자기장의 방향으로 자기화되어 외부 자기장이 사라진 후에도 자기화된 상태를 유지하여 주변에 자기력을 작용하는 물체이고 반자성체는 외부 자기장이 가해질 때에만 외부 자기장과 반대 방향으로 자기화되어 자기력을 작용하는 물체이다.
자기력은 전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힘으로 전류가 흐르는 원형도선 중심에 나침반을 놓았을 때 나침반 자침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 자기력이 작용하는 방향이다. 이는 오른손 엄지손가락이 전류의 방향을 가리키도록 했을 때 나머지 네 손가락을 감아지는 방향이 자기력이 작용하는 방향으로 이해할 수 있다. 보어의 원자 모형에 따르면 원자의 중심에 원자핵이 위치하고 전자는 원자핵 주위의 원형 궤도를 따라 빠르게 원운동을 하며 각각의 궤도에서 정해진 에너지 값을 가지고 있다. 이 원자 모형에 전류의 방향과 자기장의 방향을 적용해보면 전자가 이동할 때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전하가 플러스 전하를 띠는 원자핵을 중심으로 공전할 때 전류가 흐른다고 볼 수 있다. 원자 속의 전자는 공전하고 있으므로 전자가 있는 원자 속에는 작은 전류가 계속 흐르고 그림 1과 같이 자기력이 발생한다. 그리고 전자는 자전하지 않지만 자전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즉 실제로 회전하지는 않지만 회전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특징이 있는데 이를 스핀이라고 한다.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으며 스핀으로 인해 자기장이 만들어진다. 양자역학의 등장은 전자의 스핀으로 자석에서 자기장이 발생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게 했다. 가령 두 개의 원자가 있다고 할 때 원자 두 개가 점점 가까워지거나 원자와 원자 사이의 간격에 비해 전자의 공전궤도 반지름이 크면 전자의 공전궤도가 점점 겹치게 된다. 이렇게 공전궤도가 겹칠 때 전자의 배치가 영향을 받으며 주로 스핀에 의해 자기장이 발생하게 된다. 이때 전자의 배치는 파울리의 베타 원리를 따른다. 파울리의 베타 원리를 간단히 설명하면 하나의 궤도에 허용할 수 있는 최대 전자의 개수가 2개라는 것으로 다시 말하자면 하나의 공전궤도에는 최대 2개의 전자가 있을 수 있으며 이때 두 전자의 스핀 상태는 서로 반대여야 한다는 것이다. 전자의 스핀 상태는 전자의 회전 방향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회전 방향은 시계 방향과 반시계 방향으로 정의된다. 그림 2는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전자의 스핀 상태와 이때 만들어지는 자기장과 그 방향을 N극과 S극으로 나타낸 것이다. 만약 전자의 회전 방향이 시계 방향일 때의 자기장 방향은 전자가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할 때와 반대 방향이 된다. 이를 통해 각각 하나씩의 전자만을 가진 두 원자가 있고 이 두 원자가 가지고 있는 각 전자의 공전궤도가 겹친다고 가정할 때 두 전자의 스핀이 서로 같은 상태이면 각 원자의 가장 안쪽 궤도를 돌고 있는 각각의 전자 중 하나의 전자가 가장 안쪽 궤도가 아닌 외곽의 궤도에 위치하게 되고 자기력이 강해진다. 이와 달리 두 전자의 스핀이 서로 반대 상태이면 각 전자는 각각의 가장 안쪽 궤도를 돌게 되며 자기력은 상쇄되어 자기장이 나타나지 않는다. 물질은 물질 속에 있는 전자의 스핀이 어떻게 정렬되느냐에 따라 강자성체나 반자성체와 같은 성질을 가지게 된다. 예를 들어 강자성체의 자석을 가까이 놓으면 강자성체 안에 있는 전자들의 자기장 방향이 자석의 자기장과 같은 방향이 되도록 정렬되면서 자기력을 갖게 되어 강자성체는 자석 방향으로 끌려간다. 자기력을 가지는 물체와 그렇지 않은 물체는 이와 같이 전자의 스핀으로 설명이 가능할 수 있다.